네, 이어서 뉴욕 증시를 또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는 장연구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구소의 장엘리 그리고 장유진 캐스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또 우리 뉴욕 증시 주말 동안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또 섹터별로 흐름을 보였는지 좀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3대 지수 약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잠시 후에 섹터별로 살펴보면 어떤 섹터가 너무 크게 무너져 내렸다라기보다는 조금 종목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저희가 금요일에 짚어드렸던 아마존 쇼크가 조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맵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눈에 띄는 지금 좀 전에 장유진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맵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큰 면적으로 7.57% 하락한 아마존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아마존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붉은 빛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좀 섹터별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섹터별로 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바 차트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지금 섹터별로 보시면 약한 섹터들이 보이기는 하고 지금 초록불을 켜는 섹터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마존 저희가 면적이 크고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긴 한데 아마존의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이 좀 쓰러졌다라기보다는 아마존의 이런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서 3분기에는 다들 이렇게 조금 2분기에 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없겠구나라는 우려가 전반적으로 퍼진 것이 조금 컸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지금 이런 타격 속에서 테크 그리고 부동산과 헬스케어는 그래도 조금 선방을 했다.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조금은 그래도 지수를 지켜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섹터는 소비순환재 그리고 에너지가 차지했는데 아무래도 소비순환재는 아마존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락을 주도한 게 아마존이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간으로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간으로 살펴보시면요. 지금 기초 소재가 그래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금요일 장에서는 낙폭을 좀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주간으로 살펴보시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순환재는 역시 주간으로 살펴봐도 조금 그 타격을 다 막아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아마존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은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하나씩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이 아무래도 아마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존 7.57% 하락을 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네, 물론 이제 실적 발표가 먼저 눈에 띄겠죠. 맞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저희가 금요일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릴 때는 정규장에서는 그래도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애프터마켓에서 7%대까지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딱 그 애프터마켓의 내림세를 정규장까지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 현재 3,32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실적 발표가 아마존이 월가의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한 게 3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소식이 조금 소비자들에게는 충격을 줬고요. 또한 이제 전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주말 사이에 지금 새로운 또 아쉬운 소식이 전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네, 유럽연합으로부터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 과징금의 이유로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벌금을 물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해당 법안에 대한 벌금으로는 최대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계속해서 아쉬운 소식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엎친 데 덮친다 그러고 원래 악재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지금 안 좋은 소식에 연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아마존인데요. 그 밖에 또 살펴볼 종목들 아무래도 테크 쪽이 아닐까 싶은데 테크 쪽에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반도체는 특히 지금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금요일에 0.7%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AMD 그리고 옆에 있는 자일링스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AMD가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분석을 해드릴 때도 주가가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 사이에도 AMD의 리사 수 CEO가 엄청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타이트한 공급 여건 속에서도 매 분기마다 칩 출하량을 늘려왔다라고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호실적에 이어서 가이던스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AMD 정규장에서 3%대 강세 속에 10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AMD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네요. 그 밖에 또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옆에 있는 자일링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대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4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일링스는 이제 로젠블랏이 AMD와의 M&A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목표가를 그 전에는 130달러로 잡았었는데 이미 목표가를 넘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를 169달러로 상향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 옆에 빨간불 켜고 있는 게 스카이웍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스카이웍스 솔루션즈는 6%대나 약한 모습 굉장히 무너지는 조금 모습을 혹시 보였는데요.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스카이웍스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정말 간신히 예상치를 넘겨서 조금 시장에는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그래도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일단 애플에 그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크칩과 5G의 미래는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국제유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는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에너지 관련주 어떤 종목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에너지 대장주인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지난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를 하고도 지금 주가는 약한 모습을 면치 못했습니다. 먼저 엑손모빌 살펴보시면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적자가 이어져 오다가 흑자 전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엑스모빌 측에서 추가로 생긴 현금을 우리는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에너지 기업들의 추세는 조금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자사주를 매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우리는 부채를 상환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조금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장에서 2%대 약세 속에 5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뭐 쉐브론 같은 경우는 어땠죠? 그래도 네.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쉐브론도 함께 살펴보면요. 유가 회복에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재개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그래도 주가에는 크게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정규장에서 소폭 약세 속에 10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필수 소비재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록터앤갬블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프록터앤갬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좀 살펴주시죠. 네, 프록터앤갬블 역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금요일에 저희가 어떤 이슈를 소개해드렸냐면 그 2022 베이징 올림픽에 후원하는 기업들을 국회에서 조금 타격을 줬다, 약간 그렇죠. 비판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때 프록터앤갬블이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다시 상승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출이 189억 달러, 그래서 전년 대비 7%나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2% 가까운 오름세 속에 14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프록터앤갬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하반기에 내년에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어떤 요인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의 압박 요인으로는 원자재 그리고 화물 비용의 상승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함께 필수 소비재 섹터로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디를 또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전체적으로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헬스케어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또 유럽 쪽에 관련한 소식이 있죠. 맞습니다. 헬스케어는 지금 금요일 장으로만 보시면 그 세부 섹터별로도 조금 엇갈리는 모습, 그리고 종목별로도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좀 제약회사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EU에 공급하는 백신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25% 이상, 그리고 모더나도 10% 이상 백신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백신 가격 인상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화이자 우선 금요일 정규장 확인해 보시면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며 4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살펴볼 종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주시죠. 네, 헬스케어에서 유독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에브비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에브비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비의 주력 상품 중인 하나가 바이오시밀러 제품, 그 류마티스 치료제인 휴미라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미국에서는 잘 팔렸지만 해외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력 상품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이런 것에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투자자분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에브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작년에 엘러간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고 이 다양한 상품들이 모두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조금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